또 잊어버릴까봐 저거. 잠깐만, 나 물 조금만 가져올게요. 잘 나와요? 안녕하세요. 좀 예쁘게 찍어줬어요. 어찌까 이렇게 딴 거는 모르겠는데 친구들이나 뭐 연락 안 된 은사님들이 물어가지고 잘 지내냐, 안전하게 잘 다녀라 이런 걱정하는 그런 문자 메시지 보내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강주에서 오늘 이렇게 서울에 딱 내리자마자 제가 종로 상가에선가 5호선을 갈아타려고 보니까는 이제 전 판소리를 했잖아요. 근데 소리하는 공주 출신 남일이라고 있는데 박동진 선생님 북한 출신이거든요. 옛날에 바카스 선전할 때 제비 몰러 나간다. 근데 그분을 공주에서 사셨나봐. 공주 출신이라고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요, 진짜가 없어요. 다 가짜에다가 싸구려 종북산들이 아주 범람하는 이상한 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뭔가 좀 진실되고 뭔가 깊고 무겁고 깊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냥 발정난 개새끼들 같아. 예. 그 세월호 쓰리슨 같은 경우에는 애가 백은용 굽다만 빨갱이 새끼가 저기 법원에 있다 해갖고 내일 아침에 가갖고 잘근잘근 한번 씹어 돌릴란디. 그 천막에서 이제 내가 식스슴 치려고 그거 차렸네, 이 개새끼들. 그 빨갱이들은 난교에 아주 천재적이다면서. 근데 나도 있잖아요. 이 애들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처참하고 이렇게 더럽고 윤리 도덕 얘네들한테는 없어요. 이 공산주의 빨갱이 주사파들은 인간을 유물론으로 보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공산주의는 인간을 공산품으로 봐요. 공산품 쓰다가 버려. 그러니까 위안부 이용수도 쓰다가 버려. 무조건 쓰다가 버려. 문재인 안 버려질 것 같아요. 문재인 저거 뭐가지 자빨이 긁는다니까요. 한번 두고 보세요. 그리고 세월호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생명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부정모혈의 생명이고 엄마 아빠의 그 육체를 통해 갖고 나온 생명이고, 하나는 수령이 줬다고 생각하고. 수령이 신이잖아. 수령이 그냥 하나님이고, 수령이 여기 절에 다니는 부처님이에요. 수령 말이라면은 쇳바닥으로 개 똥구멍도 훑는 게 빨갱이 주사파들이고, 수령 말이라면 새끼도 갖다 죽이고 부모도 갖다 죽이는 게 빨갱이 공산주의 주사파예요. 근데 세월호 쓰리슴 여러분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제가 판소리를 하고 노래를 하니까 제가 마음으로 깊이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분도 노래를 해요. 그분에 의해서 이제 제가 팽목을 가게 된 거예요. 세월호를 가게 된 거죠. 왜? 저렇게 귀한 일을 하는데 나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강주하고 가깝잖아요, 신도가. 그리고 갔는데 나는요, 거기서 이미 2018년 5월달에 쓰리슴이 터졌잖아. 아니, 지금 이 아저씨 누군데? 모르는 전화번호인데 계속 와. 얘 누구냐면 자빨 문재인 택시기사, 나랑 세월호 때문에 싸움을 했는데 남포운전하고 내려가지고 이 사람이, 나는 본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뭐 대깨문 땅이잖아, 강주가. 잡아 죽일라 하더라고. 택시에 여자인 나 혼자 탔잖아. 그래가지고 내가 엄청 살기를 느꼈거든. 아니, 죽는 거라면 안 무서워요. 짜잔한 택시기사한테 죽었다는 고난공연은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학교 앞이요, 내가 내리는 곳이. 불법 유턴을 그랬는데 음악을 차 뚜껑이 날아가도록 틀더라고요. 야, 아저씨 팽목에 가봤어라. 내가 그랬어. 팽목에 가봤어, 아저씨? 난 거기서 살다 나온 년이요. 살다 나온 년이 말해도 아저씨는 안 믿잖아. 대놓고 빨지 마시오. 새끼 없어? 새끼 죽이는 대통령을 그렇게 미친듯이 빨아갖고 나중에 뭐 남으려고 그래. 그랬다고. 남폭 운전했다. 음악을 학교 앞에서 딱 내리면서 불법 유턴에 나한테 시장욕을 하고 마음대로 지가 동영상을 찍더라고. 걔값 한번 물어줘 보라고 너 해가지고 내가 시청에 신고를 했어.
예? 위급한 상황에 흔들리면서 찍었지. 그래갖고 나 고소해보려고.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또 나 국악협회 회원이잖아. 초상권 침해잖아. 내가 찍으라고 얘기도 안 했잖아. 지금 누가 찍어야 될 판에 지가 찍고 자빠졌어. 그래갖고 고소해보려고 내가 시청 아저씨한테 시청 그 상담원한테 얘기를 했어. 이 아저씨 나한테 정중하게 사과 왜 이 추접하고 더러운 것들한테 내가 사과를 받고 싶겠어요? 근본 자체, 인격의 근본 자체가 안 돼가지고 자기가 돈을 벌어먹고 있는 택시에 고객이 타면 강주 택시를 강주 사람 많다? 아니 전두환이라도 타면 데리고 가서 죽이겠네? 그래갖고 내가 사과를 받으려 하는 이유는 2차 피해자가 없어야 된다 이거요. 고소를 하려는 이유도 2차 피해자가 없어야 돼. 그러면 택시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탄 사람이 있을 거고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고객한테 그러면 돼요. 난폭운전을 하고 시향욕을 하고. 그래갖고 내가 그 시청 어떻게 하면 정중하게 사과 안 할 거면 지금 이거 시간이 몇 시예요? 지금 10시 다 돼가잖아? 기본이 안 돼서 이 아저씨 내가 아까 문자로 계속했는데 지금 회의 미팅이 늦게 끝나고 있다면 9시가 넘으면 내 나이 되면 가정주부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기본이 안 됐어. 그래가지고 세월호 쓰리썸 있잖아. 세월호 쓰리썸 딱 터지자 그거는 2018년 5월달에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알고 있었는데 우리는 웃기만 했거든요. 그냥.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이야 되고 태극기 강화문 이승만 세력이 일어나고 하니까 세월호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때는요 셋자만 해도 쇳돈박이 잘려나갈 것 같아서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분들도 지금 교회 말고 지금 아니고 예전 교회분들도 저한테 이랬어요. 아무래도 목자님 저기 너무 백목에 가서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현실 감각이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뭔가 데미지가 온 게 아니냐고. 우리 교회에 정신과 의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있고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세월호 추모 시설이 들어설 안산 화랑유원지입니다. 세월호 참사 지원 특별법에 따른 추모 시설의 이름은 4.16 생명안전공원. 희생자들의 유해를 모신 봉안당과 교육관 등이 조성됩니다. 아이들이 흔적이 있는 곳에 아무래도 생명안전공원을 세움으로써 아이들을 더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멀면은 찾아가기가 어렵잖아요. 나는 그게 가서 봤어. 그러니까 서울 간 놈하고 안 간 놈하고 싸우면 안 간 놈이 이긴다니까요. 나는 지금 생각하잖아요. 세월호에 온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오스카상이나 어디에 연기자상 받는 애기들보다 연기를 더 잘하는 것들이요. 빨갱이들이. 윤미향이 저것도 연기하는 거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연기를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오빠라고 들어오는 것들도 좌파들도 연기 진짜 잘해요. 그 애들은 그게 훈련이 딱 되어 있어버려. 애기 때부터. 그랬는데 이제 우리한테는 우리 이제 봉사자들한테는 하지만 추모 시설, 특히 봉안당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도심 한가운데 있습니다. 묘지가 조성된 생명안전공원은 절대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저기 뭐야 와가지고 저거들끼리 하루는 1반 오고 하루는 2반 오고 하루는 3반 오고 하루는 4반 오고 이라고 오거든. 돌아가면서 왜 안산으로 공짜로 버스가 박근혜 정부 그러니까 우파 정부가 정권을 잡으면 국민이 편하더만. 이 추종한 새끼 이 문재인 족도 모르는 새끼 족도 몰라서 남자 여자 구분도 못하는 이 대통령도 아닌 개새끼 저 정신적 문둥이 앉아 같은 문재인 새끼가 들어서고 나서 대한민국은 진짜 밥은 바빠서 못 먹고 죽은 죽을까봐 못 먹고 하고 거지 깡통찬 국민들 같다니까. 그 강야교회 화장실랑 갖다 주는 거 봐봐 추접하게.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소문이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돌고 자기들이 어떻게 깠냐면 1명 2명이 아니다. 그 가인애가 1명 2명이 아니란다. 늘상 있어왔던 일이다.
그러니까 나는 세월호 유가족도 빨갱이 가족이 그냥 일반 유가족하고 섞여 있다 생각하거든. 난 섞여 있다 생각해. 왜냐하면 이제야 이제 내가 정신이 조금 들고 목숨을 딱 걸고 나니까 선생님 눈에 딱 보여. 이제 차근차근 정리정돈이 돼. 나 그냥 죽는 줄 알았다니까. 나는 그 20명 남짓 때는 세월호 그냥 못 모르고 봉사 갔다가 시달려서 자살해서 죽어서 나왔다는 난 그 소문 그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언론이 보도 안 한다고. 근데 내가 아는 사람 벌써 한 명 있잖아. 그러면 그만큼 될 거란 말이야. 왜냐하면은 나도 그랬는데 나는 어려움 속에서 굉장히 많이 고통을 견디고 살았던 사람이라 웬만한 거는 잘 참거든요. 웬만한 험한 꼴을 보더라도 잘 이렇게 봐주는 스타일이고 하는데 내가 지금 죽었으면 어쩌지 하고 생각되는 애들이 몇몇 있다니까요. 그때 우리가 내가 그 세월호 쓰리썸 얘기 듣고 한 놈이 데리고 살기로 결정받다 하더라고. 3명이서 그러다가 들켜갖고 이제 어떻게 하게 해갖고 저거 유가족들끼리 한 놈이 데리고 살기로 했는데 그 놈이 가정 있는 놈인 줄은 몰랐지. 그래가지고는 거봐 소문이라고만 생각했어. 근데 그 자리가 팽목항이잖아. 소문 아니었잖아. 진도 체육관에서 그 일이 있다고 진도 체육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진도 체육관에 먼저 철수를 하고 팽목이 늦게까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진도 체육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에서 덮었다 하더라고. 자기들끼리. 그것도 다 알지. 근데 팽목에서는 내가 왜 호언장담을 하냐. 팽목에서는 내가 연루가 되어버렸잖아.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이 하는 꼴하고 촛불이 하는 꼴을 딱 보면서 그때부터 내가 진짜 멘붕이 와가지고 나 혼자 내 손으로 내 얼굴 치고 왜 거기를 갔냐고 내 머리로 막 벽에 지어받고 그랬거든. 역정년 된 것 같아가지고 죽겠더라고. 아니 그 자괴감과 그 있잖아 하나 두 개씩 밝혀지기 시작하는 그 진실을 마주해야 되는데 너무 끔찍한 거야. 그들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 연기력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막 바다 있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 이름 부모들이 울고 있는 그 앞에서 울 수가 없어서 나도 좀 내 삶에 아픔이 있어요. 저도 이제 아픔이 있어서 자식에 대한 어떤 애환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깊어요. 새끼를 잃은 부모 앞에서 울면은 미안하잖아. 근데 새끼들을 생각을 하면은 또 우리 교회 다니는 것들은 잘 울어. 막 기도 사랑이 많아갖고 잘 울어.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등을 돌리고 가더라도 우리는 목자같이 먹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해.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잖아. 울 수가 없어서 그 팽목 있잖아. 자기들 숙소 있는 데서 걸어 내려갖고 모래밭 있는 구석에 앉아서 울었다니까. 내가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집에 좀 가게요. 이렇게 하나님 제발 좀 애들 좀 빨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보내주세요 했다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내가 그렇게 울고불고 때 뭐를 했냐면은 문화재를 만들더만. 모든 걸 문화로 카메라로 찍고 어린 소녀가 막 모래사장 위에서 노란 배를 띄어갖고 움직이는 영상이나 나중에 보니까 그런 게 음악에 실려갖고 다 나오더만. 나는 또 이 세월호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 얼마나 간이 아프냐면 내가 고모가 3분이 있어요. 내 막내 고모가 저한테는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으신 분이거든. 이 세월호 때문에 지금 말도 안 해요. 이 막내 고모가 아까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기를 잘 때 하나를 낳았는데 내 그 사촌 동생이 지금 기자를 하고 있거든요. 모 신문사에. 그러니까 얘는 완전 차빨이요. 그러니까 얘하고 다 그쪽 세월호하고 세월호에서 인디 가수도 하고 막 그래. 근데 나도 모르고 세월호 거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 갔었어요. 여기도 왔었고.
근데 나는 이제 막 촛불 들고 앉아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껴서 저는 태극기에 합류를 했거든요. 아니, 내 피부치가 아무리 촛불을 든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왜 세월호에 가서 상처를 받고 왔냐 그러면서 뭐라 하면서도 내가 박근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그러면 아주 개거품이었거든. 그때 당시로. 엄마 박근혜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배 건지지 않게 안 건지고 내가 가서, 딸이 가서 봤다는데도 안 믿었다니까? 딸이 간 것도 알면서, 자기 친척 동생이 죽어갖고 나온 것도 알면서. 여러분, 언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방에 최고 좋은 자리에 앉아갖고 차근차근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면서 이 대한민국을 십장을 냈잖아요. 그거 아세요? 강우병 그 찍었던 PD, 이승국 PD가 세월호 다큐멘터리 PD로 상 받은 거 아세요? 이 세월호가 이제 전 신앙인으로서 이것도 이상해요. 그 애기들을 박근혜한테 인신공양했다고 하는데 나의 생각에는 그 세월호 유가족 빨갱이들이 지 새끼를 인신공양한 것 같아. 왜냐하면은 아니 세월호하고 프란치스코하고 뭔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어? 그리고 또 이제 프란치스코 나와가지고 그 저기 세월호 팽모강에 와 있는 신부 있잖아. 우리 그 박용기 대표님 나이 또래랑 돼 보이는 신부가 있었어. 맨날 술이 취해 있어. 그래갖고 청소년들한테 맨날 시박시박해. 나 식당이 있었잖아. 그래갖고 막 씨발 그러니까 아빠 말이 맞지 않니? 이러더니 애기 맞지? 고개 끄덕거려 해봐. 그러면서 데리고 나가보라. 어디를 데리고 나가는지. 거기는 언니 이상했다니까. 차가 엄청나게 세워져 있고 밤 되면 해경배가 있잖아. 해경배에 난 밑구멍에 들어가 봤거든. 바지손에 간다고. 침대가 싹 있더만 언니. 그러니까 이 빨갱이들은 데모를 하다가도 들어가서 난교를 한다며. 밤새도록 통통통통통 엔진 돌리는 소리가 그 있잖아. 팽모강이 진동을 내. 로이로즈 걸려 딱 죽어볼 것 같아.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밤에 다들 어디로 갔을까? 밥을 딱 먹고 나면 분명히 한 30명 그 정도 먹었어 밥을. 늘 있는 사람 나중에는 설거지 끝나면 어디론가 사라져. 약속이나 한 것처럼. 수상하지 언니. 나 혼자 F방에서 텔레비 보고 있어. 그래갖고 나는 이제 팽목 성추행 사건은 애기 엄마가 어느 날 왔어. 내가 갔더니 애기 엄마가 있더라고. 그리고 야, 쟤 누구야? 이랬어. 거기 팽목직이라고 있었어. 자기 먼 친척 애기가 죽었다고 거기서 지키고 있는 애기가 있었어. 성훈이라고. 근데 나를 그렇게 쫓아내려고 그랬었다니까 봉사자들이. 근데 나는 거기에 눈치가 온갖 시련이 오더라도 내가 목적 한 발은 이러고 나갈 거야. 이게 좀 있어. 생명의 문제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나중에는 포기를 했나 봐. 그래가지고는 일요일날 교회 가는 것도 나밖에 없어. 모임에 하나 있었거든. 경상도 진주 모임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예배 시간 딱 끝나는 뭐 뽀짝뽀짝 귀여워. 그거 둘이밖에 없어. 그 애기는 연락을 안 해. 자꾸 입 열면 이상한 이야기를 했어서 야한 얘기를 했어서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서 이제 나 여자잖아. 그러니까 나 안 하는데 그 사건이 날 때도 이랬어. 내가 갔던 그 엄마가 있는데 딸을 기다리는 엄마가 둘만 거기에 나와서 지키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애기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왔어. 요만한 딸을.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쯤 돼 보이는 딸을 데리고 왔는데 이 얘기하려니까 눈물 날라 하는데 많아가지고 냉정해야 돼. 이 딸의 조그만한 나도 어렸을 때 입었던 팬티가 이렇게 보라색 무늬가 박힌 팬티가 빨려갖고 옷걸이에 널려 있는 걸 이제 우리는 이제 딸 팬티는 어떤 사람이든 보면 안 된다 해갖고 항상 손수건이나 뭐 보재기 같은 걸 덮어서 널거든요 집에서. 그래갖고 그 팬티가 이렇게 딱 널려 있는 걸 보고 내가 그거를 가만히 이렇게 이쁘게 널어놨거든. 그래갖고 내가
아니 왜 이상하네. 그 애를 세례명으로 불렀어요. 그 애기 엄마를. 그래가지고는 이상하네. 왜 애기를 데리고 저렇게 하면 딸 잃은 엄마들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잖아. 지 새끼 자꾸 생각 수 있잖아. 왜 가라고 말 안 하냐. 내가 팽목지기한테 얘기하니까 누나 가라고 했는데 안 간대. 그랬고 야 가라는 말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해야지. 은하 엄마 다인이 엄마한테는 뭐가 되겠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엄마가 사연이 있어.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딸을 데리고 계속 이렇게 도는 엄마였는데 우연히 여기를 오게 된 거야. 이렇게 때는 우리나라에서 다 팽목을 보러 갔잖아. 오게 돼가지고 자기가 봉사자로 거기에 터를 잡은 거야. 근데 내가 한 며칠을 지켜보다 도저히 속이 상해갖고 안 되겠길래 누구야 이렇게 와봐봐 나랑 얘기 좀 하게 해갖고 식당에 앉혀놓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다현이 은하 엄마 딸 기다리잖아. 너 생각을 해봐라. 너 애기를 어디를 보냈는데 그만한 것들을 보면 네 애기 생각 안 나겠냐? 그러면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왜 안 가? 너 그 병원에서 입원하라 그랬다며. 병원에서 급성폐렴인가 그걸로 입원하라 그랬대. 입원하라 했는데 왜 여기 와서 이러냐? 뭐요? 또 여러 가지 하네 또 쫓아내겠네. 참. 그래가지고는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기억력이 대단하시대 지금. 응? 광주 아줌마 기억력 대단하시다고. 그건 잊을 수가 평생 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자가 당하지 못할 일을 당하고 누구한테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였어. 제가 왜 이렇게 서로를 길게 얘기하냐면 좀 제 심정을 공감해 보시라고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애기는 애기대로 돌아다녀. 그거는 또 술을 겁나게 좋아해. 거기 찾아오는 손님들이나 왔다 갔다 하잖아. 많은 사람들이 하고 먹고 늦게까지 포자하고 나와. 좀 그건 아니 엄마가 그거는 조금 불량했잖아. 그 내가 데리고 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 급성폐렴으로 입원했다며 병원에서. 입원한 애가 왜 병원에 보냈는데 너 왜 또 왔어?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갔다 있거든. 그랬는데 또 왔어. 왜 또 왔어? 그랬더니 눈물을 똑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 집 사정을 아이를 데리고 도는 자기 사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공감을 했거든. 나도 또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그랬어. 머물 곳은 여기는 아니다. 왜냐하면 너 딸 보면서 딸 있는 두 엄마가 너무 아프다. 너 봉사자로 지금 여기 온 거잖아. 봉사자가 도움을 주러 오는 거잖아. 쉽게 얘기해서. 근데 피해를 주는 입장이야 지금. 그리고 나는 자기는 갈 데가 없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급성폐렴으로 아기를 데리고 갔는데 병원에 기침하고 막 가래에 피 섞어갖고 나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입원해 있잖아. 공동방에. 그러니까는 새끼를 거기에 둘 수 없다 그러면서 우는 거야. 얼마나 속이 아프겠어 내 속이. 그럼 너 우리 집이라도 갈래? 내가 그때 그랬어. 우리 집이라도 갈래? 나 혼자 있으니까. 근데 그건 또 안 한대. 그래가지고는 그래도 그건 아니다. 여기는 또 나라에서 야 주사 맞히면서 싹 관리해야. 그랬어. 그러고 그날 짐을 쌌어.
내가 따로 알아보라고, 다른 데를 알아보라고. 너를 도와줄 곳은 정말 많을 거고 도울 사람들이 많을 거다. 그랬는데 짐을 싹 갔다 하더라고. 근데 갔는데 뭔 일로 또 들어갔더라니까. 근데 나는 그러고 그 애를 보내놓고 나서 팽목에서 빠져나왔지. 이제 강주 우리 집에 있었어. 카톡 있다고 온 거야. 고소할까요? 그래갖고 내가 뭐요? 이랬어. 나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 그거 올 때, 그거 봤을 때. 고소할까요? 예? 이랬더니 걔가 핸드폰 요금 낼 돈이 없어서 와이파이 터지는 데서 카톡만 됐거든. 내가 그때 예전 전화기에 그 애 전화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 제 트라우마가 너무 깊어 SNS로 걔 찾고 그랬어. 내가 걔 엄청 찾았어. 근데 안 나타났거든요. 나중에 걔 페이스북도 막 같이 연계했고 그랬는데 딱 내가 딱 그 트라우마 때문에 닫아버리고 난 다음에 걔 얼마나 찾았다고 다시 만들어서 막 찾고 그랬었어. 근데 못 찾았어. 고소할까? 왜? 찬민이 아빠, 고은이 아빠 입 맞추고 만지고 주물르고 그랬다고 카톡이 온 거야, 언니. 그래갖고 나는 얘가 일단은 술을 조금 좋아하잖아. 그래갖고 내가 갈아있잖아. 근데 또 귀여워서 온 것도 괘씸하고. 그래갖고 같이 언제요? 그러니까 같이 식당에서 술 먹다. 팽목 그 식당에서 술을 먹다. 그러니까 에라이 미치냐나. 내 속으로 생각하지. 네가 뭔가 빌미를 준 거야, 이거는. 그래도 그렇지. 새끼를 잃었다는 애기 아빠들이 새끼 뼈다구가 지금 물에 담그고 있는 애미들이 있는 데서 세상에 봉사자로 애기를 데리고 온 엄마를 그러면 쓰겠는가? 그래갖고 나는 또 얘를 알고 또 이 아빠들을 알잖아요. 전화를 했다. 찬민 오빠, 누구 엄마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입 맞추고 난리 났다는데 이거 뭔 짓거리인가?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야 그거 미친년이야. 씨발년. 세월호 유가족들을 아주 족같이 보고 이렇게 같은 년 막 이러면서 아니 이거 사실 아니요. 맞아. 정확하게 얘기해봐. 속상해 죽겠네. 나도 이거 카톡 받아놓고는. 언니 나는 그때 내 상식으로 있잖아. 새끼가 엊그저께 죽은 애비들이 설마 그랬어. 설마 언니 입장이면 뭐라고 생각하건든가. 설마 그랬어. 근데 그거를 누가 증명을 해줬냐면 그 미친년이야 씨발. 그러가지고 진짜 아닌 거지. 또 물었어. 진짜 아닌 거 맞지? 아니야. 엄청 친했잖아. 내가 유가족들하고 다 친했잖아요. 아니야 이러고 끊었다. 그래갖고 내가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그 애기 엄마한테 자식의 애기 잃고 슬퍼하는 아버지한테 이런 건 아니죠. 그러면서 내가 그냥 카톡 나가기를 해버렸어. 화가 나서 그 순간에. 그걸 누가 증명해줬냐? 그러고 나서 이제 행사가 있어가지고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팽목을 갔다. 근데 유가족하고 실종자가족하고 싸움이 났어. 아주. 팽목관 안에서 행사장에서 말도 못. 돈이 국민들이 걷어 들어주는 돈이 들어오니까 저거들도 눈구멍이 뒤집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우리 대국보는 요 대극기는 뭐 3개 종단만 났지만 거기는 4개 종단이 기어 내려왔어요. 날마다 얼마나 돈 있는 스님들 배 타고 갔다가 배 타고 오면은 봉투가 이래. 근데 세월호 대책이 그쪽에서 유가족 중심으로 돌아. 강화문 쪽에서 리본 만들어가지고 아주 난리를 치고 그들 사람들은 그것들이 사회 인민공장이었다니까. 인민시체 노동공장. 언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래서 목숨 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죽어. 빨갱이들 날아대면. 근데 나는 장렬히 싸우다가 전사하더라도 난 그렇게 죽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했던 게 사람이야. 다이아몬드 반지도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 사람. 명품 아파트 누구를 위해? 사람. 좋은 음악? 사람. 이런 기준점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걔네들 유물로 나하고는 계속 부딪히죠. 안 맞죠? 그리고 깜짝같이 나를 속이는 것뿐 아니라 팽목 봉사자로 와 있던 있잖아요. 봉사자들이 대표님 어떤 애들이냐? 오빠가 돌아가셨거나 빨갱이들 빼놓고 위장 봉사자들 빼놓고 나처럼 연년생 동생이 대학을 다니다가 죽었거나 갑자기 위에 언니가 같이 죽어서
자식을 둘이 잃은 엄마가 늘 울고 우는 모습을 봤잖아. 그런 아픔이 아픔을 어루만진다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의 삶의 이야기를 간직한 애들이 와가지고 같이 봉사를 했다고요. 그러면 나는 그 애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하늘이 불러 데리고 가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도 봐라.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살았잖아. 거기에 오는 사람들 올 수 있는 어떤 뭔가가 포인트가 맞아야 올 거 아니에요. 내 삶이 가르쳐준 어떤 그런 삶에서 겪었던 암묵적인 어떤 이야기들 속에서 그 물에 빠진 애들이 뼈다구 한 조각이라도 얼른 건져 올려갖고 다 건지면 몇 명 안 남았으니까 오기로 하고 다 포기해버렸거든요. 내가 통장에 돈이 몇 억이 있다면 엄마들한테 나눠주고 싶더라고. 돈이 위로가 된다면 여행이라도 가라고. 근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내 시간 그리고 내 전공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회사 일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프리랜서 같이 일을 했으니까 내려놓고 거기를 간 거죠. 거기에서 있었던 거죠. 그러는 동안 제가 우리 판소리 선생님이 연락 안 하고 보고 싶었는데 막 울었는데 진도에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선생님이 출연을 한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민망했는 줄 알아요. 나는 이 세월호 때문에 여자로서의 어떤 딸로서의 엄마로서의 제자로서의 목자로서의 모든 것들에 다 상체기가 남고 남루해지고 너덜너덜해져 버린 상황에서 진짜 마지막에 면도칼로 이렇게 면도칼이 이렇게 가더라니까요, 대표님. 근데 어릴 때 우리 아빠가 새벽 예배를 딱 다니고 오시면 그 차가운 손으로 축복해주던 기도 있죠. 그리고 우리 엄마가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나를 예쁘다고 하는 게 내가 무슨 이렇게 노래나 웅변대회나 이런데 상을 받아오면 내 떨 앞니만은 햇살 같고 뒷니만은 달빛 같고 제비새 알라구리 같고 물 밑에 옥돌 같고 새별이 오성성한 내 떨인가 이렇게 얼려주던 그 사랑의 노래들 있죠. 그게 생각나고 이때까지 나를 키워주고 나를 가르쳐준 그 교회의 내 사람들과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이 내가 지옥을 가게 될 건데 죽으면 어떻게 죽지? 그래도 입에서는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이 막 달아 나와. 술이라도 퍼마시고 뜨르뽕이라도 먹고 죽을까? 근데 마지막에 못 죽는 거예요. 제가 그 사람들 때문에 아니야 이렇게 죽기에는 너무 억울해. 내가 왜 죽어야 돼? 상처를 준 사람은 그쪽인데. 근데 삶에서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왜 만져요 막 그랬다고. 그 친구 왜 만져요? 만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사건이 또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최근에 그 전두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전에 또 세월호 발언들이 또 나가고 소돌이라고 다큐멘터리 찍는 분이 제주도에서 오셨어. 그러면서 유튜브가 또 나가니까 또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우리 집 문틈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나보고 나가래. 불안해서 못 살겠대. 왜냐면 얘네들이 훔쳐갈 게 뭐가 없잖아. 우리 집에 막 책밖에 없고 뭐 없는데 와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으니까 조심해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이야. 내 사진을 찍어놨다니까. 이 문 있죠. 문 칼로 쑤셔갖고 이쪽으로 바짝 더 줘봐.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좀 앞으로. 이런 문 있죠. 이 문 틈새 이 문 틈새 뭐를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뜯으려고 했던 흔적. 그리고 그 경찰이 봤는데 경찰이 도둑 드는 날 그 CCTV가 제 신고했거든요. 원룸 같은 거 있잖아. 거기에 달려있는 걸로 봤는데 머리가 좀 비껴졌던 사람이 우리 집으로 빼서 이렇게 나오는 걸 봤대. 그리고 제 앞에 원룸이 있고 제 옆에 원룸이 있어요. 세월호 갔다 와갖고 제 옆에 원룸에서 남편이 부인을 죽였어. 그래가지고는 여행용 가방에 담아가지고 질질질 끌어내리다가 3층에 아줌마가 신고하는 바람에 깜빵을 갔어. 근데 1년 만에 기어 나왔어 이 새끼가. 그래가지고 딱 우리 요만큼
미라니까 그 원룸 그 2층 집하고 우리 집이. 근데 여름에 이제 난 세월호 잊으려고 열심히 이제 살아야 되잖아.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난생 처음 식당이라는데 일을 하러 가봤어. 얼마나 열심히 우리 할머니가 35년 횟집을 했기 때문에 손도 빠르고 제가 팽복 식당에서 몇백 명을 그냥 먹일 수 있었던 게 요리를 또 좋아하고 하니까. 근데 그 건너편에 이만한 구두리가 날라오더라고요. 그 남자가 친구를 또 죽여가지고 덮어놨더니 여름 내내. 그 주위에 일대가 생각 있는 사람들 다 이사갔어. 근데 저는 좀 간이 커요, 대표님. 보기보다. 그 세월호 있잖아. 그 사건도 내가 200일 만에 황재현이 나왔다 그랬죠. 200일 만에 애가 나왔으면 갑바 같은 데 둘러 씌워져 있다가 애가 발견돼서 나왔다 하더라도 대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썩은 애가 진동을 낼 거야. 이 같은 갈등 속에 화랑유원지 명품화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안산시는 총 사업비 289억 원 가운데 국비 208억 원을 확보하고 2022년까지 공사를 끝마칠 계획입니다. 세월호 추모와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억과 치유, 화합, 일상 등 4가지 주제별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섭니다. 또 안산 산업역사박물관을 개관하고 국립도서관 유치도 준비 중입니다. 화합으로 순환한다는 테마로 안산 시민의 화합의 공간이자 세계인이 찾는 명소로 재탄생할 것입니다. 우리 엄마가 말이었는데 우리 엄마 평생 해녀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홍가에 그 가시네 세월호 유가족이 키웠잖아요. 홍가에. 아무것도 안 하고 몸빼바지 같은 거 입었고 튕기고 댕기던 그거를 갖다가 완전 무슨 왕을 만들어 놓더만. 페이스북 공인으로 올라가고. 세월호 유가족 아빠들이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너무 충격이 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건 때문에 폭발일보 직전이었던 머리가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제가 정의사제 구현단에서 온 신부죠. 술에 취해갖고 있고 맨날 술에 취해 있어요. 그래갖고 어린애들한테 뭐라 하더니 데리고 어디를 갔는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통통거리던 그 해경배 바지선 갈 때 내가 타니까 그 속에 침대가 다 있더만. 그리고 바지선에도요 임요한인가 요한이 아빠라고 유가족 아빠가 잠수사들을 지키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우리 엄마도 다이브잖아요. 해녀잖아요. 울들목은 우리가 물길을 읽어야 한다 하거든요. 위에 선주들 그 해녀들이 우리가 보는 거하고 틀려요. 바닷속 환경은. 그렇죠. 어디에서 치는 물살을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여기 울들목 거기는 무서운 데라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그 정도의 자격증 갖고 홍가회가 들어갔다가 거짓말이죠. 근데 나는요 거기에서 잠수사들이 시체 건지다가 죽어나왔다 그랬잖아. 언딘에 있는 잠수사도 죽었잖아. 나는 빨갱이들이 죽였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죽였을 것 같아. 왜냐하면 애시당초부터 없게 만든 거였어. 내가 200에 황지연이를 왜 의심하고 그 움막에 들어가서 앉아있었는 줄 알아요, 대표님? 시체 냄새 맡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면은 뼈만 남는 거 알아요. 근데 물이 들어오니까 얘네들이 살아보려고 갑바 같은 거를 쓰고 어디 구석이라도 들어가갖고 물이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 생각해봐. 그 속에서 살이 조금씩 부패가 되고 입은 옷채로. 그러니까 나는 얘네들이 가짜고 거짓말쟁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얘네들이 지금 세월호 이 말만 얘기하면 유튜브 터뜨려버리잖아. 예, 유튜브 터뜨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고소하잖아. 안장근 고소당했죠. 그 생각 못 움직여도 고소당했죠. 다 고소해버려. 나 고소하라냐고. 나 고소하라고. 나 고소해. 나 고소하라고. 못하지. 나 고소해, 이 씨발 것들아. 내가 제대로 얘기해줄게, 가서. 그럼 난 모가지에 칼을 쑤셔도 나는 제대로 여봐. 나는 목숨 걸어서 너그 개 같은 것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십창을 내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아들, 딸들을 네 새끼들은 너그 손으로 죽여놓고 어떻게 죽이지 못해 환장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야, 길거리 골목마다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아. 여기 어디 사람 사는 땅이냐? 입만 열었다면 가짜, 숨 쉬는 것도 가짜 같대. 숨 쉬는 것도 그렇게 인정을, 사람이 양심이라는 걸 겠네. 양심도 진동 안 하는 걸 보면 너희들은 AI 같다니까? 사람 새끼가 아니라? 이 세월호 것들아? 돈이 그렇게 좋냐 이 씨발 것들아. 아주 너희들 찾아가갖고 나 같은 봉사자들 다 어떤 슬픔으로 갔는지 다 알잖아. 내가 너무 가슴 아프게 느껴지는 한 애들이 있고, 또 그 애들이 손을 써가지고 얘네들이 빨갱이다 보니까 빨갱이 가인 애들, 운동권들 만드는 애기들처럼 이 애들도 그렇게 관리했을 것 같아요. 물 관리를. 그렇지. 그러니까 싹 어디 가자 이러면서 몰래 갔다가 나 어떤 꽃 같은 애를 하나 봤었거든요. 거기서 너 참 이쁘다. 경상도 애기인데. 근데 한약방에 간호사를 했다고 부항을 희한한 걸 갖고 와갖고 떠주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어느 날 내가 팽목을 갔더니 얼굴이 새까매갖고 툭 건드리면 눈물이 와르르르 쏟아질 것 같이 생겨버렸어. 그 얼굴이 아니었거든. 나는 혹시 그 애가 자살해서 죽었을까 걱정도 되고요. 근데 걱정되는 애들이 몇몇이 있다니까요. 멀미들도 그렇고 남자애들도 걱정되는 애들이 연락이 안 되니까 지금 모르는데, 어느 날은 한 컨테이너 속에서 유가족 아빠랑 같이 이렇게, 우리 그때 리본을 만들었어요. 리본. 봉사자들이랑 막 모여 앉아갖고 리본을 만들고 있는데 어린애를 20대 어린애를 이렇게 너무 밀착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오빠 너무 너무하다. 얘 나 딸상기로 했어. 아무리 딸상기로 해도 좀 너무 밀착이여. 딸이면 더 멀리 해야지. 예. 그래갖고 술도 한 잔 먹었는데 그러지 말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아니었어.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근데 그게 드러나잖아요. 커밍아웃 하는 애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 올라온 이유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술을 한 잔씩 먹었어요. 지금은 신앙인으로서 이제 술을 입에도 안 되지만 그때는 맥주를 한 잔씩 먹었거든요. 근데 희한한 거는 팽목에서 술을 먹잖아. 빨리 떨어져. 그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거기 가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트라우마가 심했던 거는 그 애기 엄마 당하는 일 하나 둘씩 밝혀지는 이 애들 있죠. 이 애들이 들고 나오는 법들, 동성애 차별법이나 이 애들이랑 한편이었던 정치가들 있죠.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적들 있죠. 삶의 행위들. 그런 것들을 보니까 나는 머리가 터져볼 것 같더라고. 그러면 나라고 술 한 잔 먹고, 백목에서 술 먹으면 언니 맥주를 한 잔 딱 먹잖아. 몇 잔 안 먹어도 빨리 취해. 그 딱 떨어져 본다니까. 그리고 F방이라고 세월호 봉사자들이 자는 방이 있어. 어떻게 내가 그 방에 와서 잤지하고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의심을 해야 되겠네. 술에 대해. 그쵸. 그것 때문에 제가 미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당장 그 애의 얘기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미친년이다. 내 발로 거기를 왜 갔을까. 그리고 그 애기 엄마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고소할까요? 고소할까요? 지금도 그게 떠 있어요. 고소할까요? 나는 내가 내 정의로움 때문에 그냥 내가 세상은 그렇게 제가 배웠잖아요. 자식 죽은 아빠들이 어떻게 애기 엄마를 하나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난 상상도 못해. 난 상상도 못해요. 전 진짜 상상을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그 행사가 식당에서 얘네들 싸움이 났어. 실종자하고 유가족 돈 때문에. 그래가지고
거기 있잖아요. 팽목에 애기들 사진 걸어놨잖아요. 언니 저도 세월호 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교회에서도 교회 버스 타고 오는데 더 웃긴 건 거기서 금속노조가 지어준 어마어마하게 큰 강당에 그 많은 사람들을 앉혀놓고 빨갱이 주사파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가짜 교육, 세월호 교육. 그래서 이 나라가 십창이 났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십창이 났다니. 그러면서 텔레비에서 계속 세월호에 대해서 돌려주잖아. 다 쏘은 거요. 애국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들이 부모가 맞다면 심상정, 표창원 그 개새끼가 박근혜 대통령 개 두 마리가 밑구멍 빨고 있고 마약 주사기 들고 최순실이가 앉아있는 꽃다발 들고 있고 그 사진을 다른 데도 아니고 국회의사당 거기에다 걸어가지고 나 같은 전라도 어메 하나가 그 난리가 어느 날 난리가 난 유튜브가 떴어. 그거 삭제시켰더만 저거들이. 예? 얘네들은 다 짜고 쳤어 언니. 김무성이도 짜고 치고요. 애기들이 물을 꼴깍꼴깍 묻고 죽어가는 그 개새끼 그 공무원도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짜고 치고 해경도 짜고 쳤고 다 짜고 쳤어 언니. 우리 다 쏘갔어.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우리 다 쏘갔어. 근데 중요한 봐. 그랬지. 200일 만에 황지연이 기어 나올 때 아니 옷을 보고 알았다면 피디님 내가 의심 안 했을 거라니까. 발을 보고 알았다는 거야. 딸 발을 보고. 뼈다고 하나를 올려갖고 DNA 검사를 보면 돼지뼈 이러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발을 보고 알았다는 거야. 집딸을. 어머 200일 만에 애기가 발을 참지 않을 건데. 우리 엄마도 해녀니까 시체를 많이 건지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런 얘기가 많겠어요. 내가 크면서 이상하다. 발을 보고 알았다고. 이상하다. 딱 이상하다가 딱 스쳐 지나가면서 모든 언론 방송이 막 찍고 난린 뒤에 찍지 마세요. 나 그랬거든. 난 찍지 마세요. 그러면서 피해도 저거들 막 이제 막 돌려다니면서 찍지. 근데 그 황지연이 아빠가 이렇게 벽을 잡고 탁 돌아가는데 그건 애기가 물에 빠져 죽어서 나온 표정이 아니야.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갖고 내가 그 보도가 딱 끝나고 이제 염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애기 건져가지고 배에서 배로 옮길 때 이러면 천막 치잖아. 부두에. 거기를 가서 앉아 있었다니까. 저는 어릴 때 동네에서 막 죽은 사람, 여름에 죽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또 일본하고 가까워서 우리 고향이 태풍 불면 시체 떠물러 오고 막 그래가지고 시체 썩은 냄새가 어떤지 맡고 자랐거든. 쬐끔 알거든. 적어도 그 애가 부패해가지고 그 200일을 있다가 나왔으면 그 냄새가 날 거라고. 나도 미친년이지. 꼭 확인을 꼭 해봐야 돼. 왜 이건 중요한 사항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사항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진도 체육관에서 일하는 언니가 있었다고. 저처럼 식당에서. 처음에 우리 다 봉사했잖아. 300주가 400주가 이러더라고요. 안 받는다고. 나라 일인데 돈 안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다 받았지. 그 나머지 것들은. 저 안 받았어요. 얼마나 안 받길 다행이에요. 그 대한민국 엄마 아버지 건강한 우리들 친구들 아들 딸들 뼈놓고 피노금 가서 뽑아 먹은 돈이잖아요. 저 개새끼들이. 안 받길 얼마나 잘했어요. 1,000원이라도 그 돈으로 받아서 어디 헛된 데 썼다면 내가 살아남아 있겠어요. 지금 돈까지 만약에 내가 받았다면. 그래가지고는 이것들이 언론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촛불혁명 하면서 언니 봤죠? EBS, MBC 막 이런 데서 애기들, 가인애들이 유방 썰어가지고 머리 불고 모임이들이 생식기 썰어서 수술해 불고 이래가지고 엄마랑 여행하는 이런 거 거리가 벌어져 있는 엄마랑 여행하면서 엄마가 그 트랜스젠더가 된 아들을 이해하게 됐다. 남성화된 딸을 이해하게 됐다. 이런 감성빨이 장사를 시작하는 거야. 그래 우리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잖아. 저 개 미친 것들이, 짐승 같은 것들이.
한둘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언니. 못 살아. 그렇게 봐봐. 자전거 와서 부딪혀, 오토바이 와서 부딪혀, 자동차 와서 부딪혀, 수입차 와서 부딪혀. 우리 집 아까 그거 털리는 거 장난 아니여. 내가 얼마나 예민했겠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겪고 나서 더 예민하지. 살아있는 게 끔찍했다니까, 나는. 나한테도 무슨 일이 없었을 거라는 보장을 누가 해.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거기엔 나 혼자였는데 난 그냥 믿은 이유로 술 몇 모금 먹고 나면 아침에 눈 떠보면 F방에서 일어났는데 어저께 누나 대단했어. 뭘 대단해. 술 먹고 꼬장부리고 나 그런 기억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랬어. 그랬다 미안하다. 너무 살벌해. 그리고 해경 그 있잖아요. 그 왔다 갔다 검색했다는 거 올린다고 그거 돌린다고 지그들이 얘기해 줬다고 했는데 그 밑에 전부 이렇게 바지선 갈 때 보면 침실이잖아. 난교를 해도 소리가 날 거 아닌가 언니. 그러면 엔진 틀어놓으면 누가 모를 것이요? 추측으로 생각을 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기가 맞춰 들어간다니까요. 그럼 내가 거기를 가보려고 아이 뭐하니 그렇게 이렇게 모른 척 하면서 내가 그래도 소리하던 년이라 연기자잖아. 그것들은 나보다 더 잘해. 뻔뻔하게. 그래갖고 가보려고 아마 어디로 가십니까? 뭐 이러면서 완전 지켜. 이리 가도 사람이 따라오고 저리 가도 사람이 따라오고. 내 얘기 안 해. 세월호를 갔다 왔는데 우리 집을 향해 갖고 가로등이 꺼지면은 자동차가 불을 비추더라니까. 그런 거 한두 번을 경험한 게 아니에는 조대 끄트머리나 저는 소리 연습을 해야 되니까 하루에 3시간 4시간을 소리를 이렇게 먹는 지형에다가 집을 얻었거든요. 민원이 안 들어오는 쪽에. 거기서 맨날 소리 연습을 하는 거예요. 3시간 4시간. 근데 그 위에가 그 운동장이 있어요. 조그만 게. 그 위에 이제 밤 돼서 이렇게 차들이 오거든요. 그러면 헤드라이트를 켜면 밑에 주택들이 불이 밝혀지는 게 보여서 자기들이 꺼요. 카섹스라도 하려고 그 야밤에 오면. 근데 안 끄고 그거 비추고 있는 새끼는 뭐요? 우리 집을 향해서 각도를 딱 맞춰갖고. 그런 트라우마 장난 아니었어 언니. 난 죽어 나온 그 애들의 고통이 어땠는지를 안다니까. 어떤 고통을 당했을 때 서서히 안 그런 척 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 봐봐 여기 바로 앞에서 여기서 맞았잖아요. 태극기 집회할 때. 아, 참벌에 그거. 네. 이 앞에서 맞았잖아요. 근데 도망가 버렸잖아. 애국자들이 사진 찍고 다 찍어줬는데 못 잡았잖아. 근데 안정권 썰방하는데 나와버려 그 새끼가. 그래서 내가 아까 백은종이 꼽담한 빨갱이 새끼 내일 입으로 씹어주기로 한다고. 화랑유원지의 새로운 변신이 세월호 추모 시설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하보다 지 생명은 안 우리 생명만 기하고 지 생명은 나쁘대요.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기독교 여러분 정강훈 목사님처럼 정강훈 목사님 많이 말했잖아요. 정신 좀 차리세요. 진짜 적이에요. 적. 칼 들고 들어와서 당신들 새끼들 다 쑤시고 교인들 가슴 썰어내고 생식기 썰어내는 적이라고. 적. 김용민이 같은 개새끼 존물이었더니 신물이었더니 이제 하는 새끼한테는 욕 한마디 못하면서 정강훈 목사님 욕하는 목사님 해결 좀 해. 목사님들이 왜 다 빨갱이들이 돼갖고 이 난리여 이 나라가. 이거 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움직이도 안 하면서 잘했느니 못했느니 우리는 목숨을 걸고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맨날 골방에서 기도만 하면 뭐 하는데요. 그렇게 의리의리하고 궁정 같은 교회들 있으면서 나라가 이렇게 십장에는 여러분들 문재인이가 저 공산당하고 손잡고 이 나라 넘어가면은 누가 제일 먼저 당해?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당해. 오히려 가난하고 진짜 비참한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가지고 당신들을 주는 거라니까. 정강훈 목사님은 없고 무덤을 때우고 다녀도 아까울 뿐이에요. 그 정의사회구현단 왔잖아. 그 천막 쳐놓고 그 천막 뒤에 또 천막이 있잖아. 뭔 짓을 했는지 누가 알 것이요.
하나님은 알지. 너무가 나는 진짜 박원순 저 개새끼, 문재인 저 개새끼, 저 살인마 새끼들, 나는 씨발하면 언니 지옥 가는 줄 알았어. 아우 죽겠네 이 말도 안 했었어. 아 살겠다 말이 시가 된다. 여기 저 박스 설치해놓고 빛의 기억, 찬민, 고은 애기들 이름 다 박혀있잖아. 나 이 태극기가 앙장에 태극기 둘러 나오잖아. 저 옆에만 들어가 후들후들 떨렸다니까. 5.18 빨갱이 개입 안 했다는 인간들 정신을 차려. 빨갱이가 개입을 안 했는데 40년 동안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 그래? 빨갱이가 개입을 안 했는데 임종석이, 이해찬이, 문재인 새끼가 유공자에 기어 들어가 있어? 빨갱이가 개입을 안 했어요? 빨갱이가 개입을 안 했는데 세월호 앞에 전두환 동상을 갖다가 설치를 해? 빨갱이가 개입을 안 했는데 금남로 5.18 축제에 유가족이랑 앉아서 그 개짓을 해? 꽃잎같이 여린 나라 사랑하는 애국 우파들 가슴에 같은 편이 대모습 박지 맙시다. 서로 간에 진실하시게. 아니 마유미는 전두환 죽이려고 범아 아웅산이 진실이라는데 아니라는 새끼들은 누구요? 김현희가 지가 했다잖아. 지가 했다고. 아니라는 새끼는 누구냐고. 강주 언니 딱 가봐. 여기에 있잖아. 서울 강화문 박원순 새끼가 꾸며놓은 거 있잖아. 똑같이 강조해놨어. 강주는 더 심해. 뭐 여기 뭐 임시정부 수립관 안다대. 저 미친 개새끼라니까 저 개새끼. 아직도 우리가 중국 속국인 줄 알고. 어이 전라도 김대중에는 찬양pe어와 만세했어. 들어가갖고 숨어 들어가갖고 절하고. 도짝외고는 저것들이요. 어? 나 엊그저께 그 저기 뭐야 정말 호사카 유지 교수한테도 엄청 실망했거든. 나 이영훈 박사님 말이 딱 맞았더라고. 언니 너무 잔인하지 않아? 내가 하는 권사님이 첫 손주를 아들을 보고 너무 좋아했어요. 자기 아들이 건축학을 전공해서 그 집을 자기 아들이 건축한 대로 지었어. 둘째가 손녀가 태어났어. 연년생처럼 났나봐. 그리고 나는 이사를 왔거든. 오래간만에 딱 만났는데 애기 안부를 이름은 그 뭐야 물었어. 갑자기 눈물을 막 쏟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살았던 이웃에서 살았던 언니가 이래. 있잖아 동생이 2층에서 놀다가 오빠를 밀어버려갖고 애기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렸대. 그러면 그 부모들이 이 딸내 손녀딸을 볼 때 어떠겠어요? 그렇잖아. 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무것도 몰라서 저처럼 속아서 촛불 들고 여기 앉아 계셨던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철없고 그게 어떤 힘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사건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하고 이 촛불이 의로운 줄 알고 여기를 가득 채웠던 분들, 우리 손으로 그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오빠를 밀어서 죽였을 수도 있어. 죽인 사건이랑 똑같은 거. 그러면 그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그 손녀를 볼 때 탓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나라고 그 손녀딸은 촛불을 들고 앉아 계셔서
문재인한테 쏘았던 사람, 쏟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밀어서 죽인 손주는 여러분들 우리가 쏘가서 잘못 뽑아버린 버려진 외면당하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채 겨우 딸깍거리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같거든요. 우리가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제가 여기 또 와보고 싶었어요. 은행나무 앞에서 이 은행나무도 암수 구분을 하잖아. 저 암수 구분도 못하는, 그러니까는 전라도 우리 오빠들은 좁도 모르는 새끼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는데 모르잖아. 아니 하버드대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몇 개 가지면 뭐예요. 암수 구분 못하는 새끼의 나라에서 새끼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동성애 차별법 이것게 통과가 되면, 이번에 이 부정선거가 제대로 안 밝혀지면요, 통과가 되면 수간, 죽은 시체랑 하는 시간, 언니야, 봉사자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범하고 그랬던 애들이 시간은 안 했을 것 같아. 거기서 지금 봐봐, 다 진해법이잖아. 문재인이 근친상간 동영상 올리는 바람에 들통나갖고 난리 났잖아. 근친상간 나왔지? 쓰리썸 이거 다자성이에요. 학생 조례 인권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소화성애예요. N번방도 소화성애고, 학교에 내 딸 머리 따갖고 예쁘게 해서 보냈는데 저 정교조 개새끼들이 돌려 처먹어도 학생이 학교에서 섹스할 수 있는 권리, 학생이 정교조 새끼 애기를 배워와도 임신할 수 있는 권리, 그게 인권이라는, 이날 봐 해당됐죠? 그럼 세월호 거기에서 그런 일도 있었는데 시간은 안 했겠냐고, 없었겠냐고. 나 장담 못해. 나는 그잖아요. 각종 난교액, 이 모든 게 이게 인권이라잖아. 그게 정신병이지 어떻게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계속 그거를 갖다가 받아들이라고 쑤셔넣는 거잖아. 지금 쑤셔놔. 그러니까 우리 정신 못 차리면 우리도 지내보세요. 나라 잃고, 어떻게 그때는 가난해서 큰딸이 살림미천이라는 게 뭐 딸 파는 아빠도 많았잖아. 조선시대 때는 일제 때도 그랬고, 지가 팔려가는지도 모르고 팔려갔을 수도 있어. 위안부 할머니들이. 나는 그것도 추측을 해. 아빠하고 엄마가 가정생활이 힘들어서 그냥 하고 그냥 보내면서 갔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가 나를 보내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하는 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노른빛에 팔아먹기도 하고 했던 시대를 살고 나와갖고 이 자유 대한민국이 우리한테 안겨져갖고 지금 뭐 양반 쌍놈이 어디 있어요. 다 모두가 왕인 나라를 이승만이 만들어놨잖아요. 그게 국민유권이잖아. 그 국민유권을 도둑질해서 처먹었다는 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뺐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혼을 뽑아서 우리를 좀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오른쪽 하면 오른쪽 가고, 왼쪽 하면 왼쪽 가고, 위로 하면 위로 하고, 아래로 하면 아래로 하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난, 어떻게 팔려갔는지, 어떻게, 그러니까 끌려갔다 하는 것도 그럴 수 있어. 나 안 가고 싶은데요. 근데 가야 돼. 다 끝났어. 가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난 그런 생각도 해요. 그러면 그 딸을 갖다가 성노예 말이 싫다는데 딱딱 성노예라고 불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 전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가지고 그 피 갖고 뼈에서 녹는 그 돈을 갖다가 벌어갖고 반미 운동하는 개시장년이, 그 도둑년이 지 딸려는 유시엘에게 보내쳐나? 그거나 그거 그 일주자잖아. 촛불 일주자, 심상전 2주자, 표창원, 김무성, 박근혜 탄핵하고 엮여진 것들 다 똑같은 인간들 아니에요? 난 똑같은 대빨갱이들로 보여요. 전부 진짜 제대로 짜고 쳤어. 아기가 딱딱 들어맞게. 5.18
빨갱이 맞아요. 5.18 그 회장 새끼가 이발사요. 이발사. 여러분들 5.18 회장이 40년 동안 20몇 년을 장기 집권했는데 낮바닥 한번 본 적 있습니까? 텔레비에서? 본 적 있으세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도 대학생이 많이 안 죽었어. 대학생이 죽는 것도 본 적이 없대. 시민군들 발언하고 달라. 근데 왜 빨갱이 개입술이 거짓말이라 하는 거예요? 빨갱이 아니면 국가보안법 폐지하라고 40년 동안 왜? 여러분 강주 시민은 우리 얼마 짜증나는 줄 알아요? 전국이 가정해달러 돌아갈 때 우리는 5월 초부터 장송곡이 울려요. 길거리마다 아주 상중 분위기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빨갱이들이 다 모여. 껐다가면 방망이 올라오고 쇠파이브 올라와. 그 험한 데서 우리가 새끼들을 키워요. 근데 왜 유가족이랑 한 대 묶여서 그 난리요? 엊그저께 나 기가 막혀. 전두환 동상 지키고 있는 애미 뚫년이랑 얼마나 모기시게 싸웠는가. 이 더러운 거를 아직도 안 치웠네. 내 이랬는데 한년이 싹 나와. 눈이 언니 전라도 말로 니 이래 노래 한가을 걸린 것처럼 아주 뽕 맞은 애기처럼 노래 뭐야 그랬더니 5.18 어머니다 자식이 죽었다. 자식 죽인 게 자랑이었네 그랬어. 우리 엄마 자식 둘 죽었어. 애미가 새끼를 잃으면 씨발년아 내가 그거 한다는 말이 놈이 부끄러워서 길거리를 못 지나다니는 게 애미여. 아냐? 우리 할머니도 우리 아버지가 53세에 돌아가시니까 놈이 부끄러워서 길바닥을 못 나가겠더라. 너희는 어떤 새끼를 죽였길래 그 새끼들을 죽여놓고 국회의원으로 쳐나오고 이 개짓을 이때까지 하냐? 그런 데 어차라고 내가 그랬어요. 너가 새끼가 죽었는데 어차라고. 그 대단한 새끼가 죽어서 그래 화장실에서 날마다 똑같은 년들이 소박 갈아쳐 있고 손수 들고 나오냐? 딴 년들도 좀 보게. 애미년들 어떻게 작년에 나왔던 애미년들이 한 줄이 그 작년에도 나오고 그 작년에도 나오고 40년 동안 똑같은 년들만 나오냐? 아니 딴 년들 딴 새끼들 죽은 애미들도 좀 보자니까 이 개같은 년아. 에라이 더러운 년아. 니가 지금 빨갱이들 잡겠다고 한 대통령 대가리 깨지. 니그들이 물고 빠는 그 대통령 어떤 대통령인 줄 아냐 이 개같은 년아. 그럼 내가 여기 욕하는 이유가 있어. 이 쌍년아. 이 똥깔보 같은 년. 너 민림주광장에서 똥구멍 축제할 때 너네 뭐 했어? 거기도 아주 욕 잘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가 한 말만 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팀 튀겨가면서 야 애미 새끼가 중에 씨발려나 새끼 뼈 따고 땅바닥에서 썩었냐? 내가 네 새끼라 해서 씨발뼈 땅도 뱉어내겠어. 땅도 뱉어내. 너무 새끼 투신으로 불질러가지고 몸에 불지르고 높은 새도 떨어뜨려 죽이는 개같은 년들아. 이 개같은 년들아. 애미 너가 어떻게 애미 년들이냐? 손 빨갱이 년들이지. 더러운 빨갱이 년들이. 야 여기서 똥구멍 파티 할 때 새끼들이 에이즈로 죽어가 뭐 죽어가는데 지키러 나갔어 이 개같은 년들아. 근데 저 동상이 뭐라고 지키고 있냐? 에라이 더러운 년들아. 너희들이 사람 년들이냐? 이 순 똥깔본 년들아. 눈구멍 난 속에 눈구멍은 이래갖고 너 국뽕이냐? 이 뽕쟁이들아. 이 뽕 더러운 뽕쟁이들아. 18놈의 5.18 같은 58이야 이 씨발 것들아. 58이라고 앵가이 뽀라보가 이 개같은 년아. 상진이하고 똑같은 년이. 상진이 새끼 발가락에 1000년 묵어가지고 밖에 있는 때만큼만 해도 니년이 사람년이요. 내가 그랬다니까요. 니년이 사람년이라니까. 에라이 들은 년아. 착착 죽여가니까 재밌냐? 내가 우리들 착착 죽어가니까 재밌어? 저 동상 안 치우고 내가 고소했는데 안 치웠다마 다음에는 해부해갖고 저 쇠파이프로 니 대가리부터 깼고 이 개같은 년아. 그러고 싸움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새끼 생각해봐요. 새끼 뭐 기독교인이 품이 없이 품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새끼들이 죽어가고 내가 죽어가는데 지금 품이 따지게 생겼어? 싸움을 하면 이겨야지. 뭔 놈의 품이야. 나를 싹 이렇게 데리고 가서 개똥깔보로 만들겠다는데 그런 나라로 법이 여기는 주인이야. 법으로 바뀌면 다 끝나. 법으로 하는 걸 어떻게 이길 것이요. 이 지금 말이 돼요? 성가리 새끼 그 새끼 모가지도 썰어야 되잖아. 지금 윤미향이도 썰어야 되고. 왜 삽대 안 해?
국민의 유권 영원하고 뭔가 같은 유권이 나잖아. 유권이 난다. 그 유권을 도둑질했잖아 이것들이. 그런데도 가만히 있는 목사님들, 몇만씩 데리고 있는 목사님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성도가 말합니다. 대형교회 한 교회에서 사람들만 몰고 와서요 부정선거 대회를 내도 이겨요 우리가. 도대체 빨갱이들한테 얼마나 교사를 받고 그들이 왜 맞춰주는 국뽕에 맞았길래 난립니까? 공산주의 주사파가 파도치니까 길거리에 광고 봐요. 수혈을 해야 된다 하면서 주사기 있잖아. 난 그게 주사기 광고인 줄 알았어. 정신을 우리 차려야 돼요. 이제 다 죽어요. 가만히 있다 죽으실 분들은 가만히 있다 먼저 죽을 것이고, 우리같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은 그래도 걸고 싸워봤기 때문에 더 오래 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나오세요. 전하세요. 옆에 분들한테. 말로 싸우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끝장보기 TV에서 산 증인이잖아요. 편집해주면 그거 실어 나르세요. 지금 일단도 100만 조회수가 나왔는데 그 글로벌 디펜스 이렇게 구찌가 굵직굵직한 데서 다 실어 날랐거든요. 다 실어 나갖고 조회수 따져보면 어마어마해요. 끝장보기에서 퍼 날랐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돌이켜서 해야 돼요. 이거 부정선거랑 다 못 잡으면 우리 진짜 망해요. 지금 일가족이 자살하는 사건이 얼마나, 강준호 언니 한 집, 두 집, 세 집 장사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았고요. 무슨 유령도시 같다니까요. 오늘 또 코로나 터뜨리잖아. 왜? 우리가 자유연대로 모인다 했거든. 그것들이 나라도 뭐 다 브리핑 하잖아. 정강훈 목사님이 나 이제 감옥 안 가 그러면서 말씀할 때 자유연대 이범 대표 만나갖고 얘기했어. 우리 그거 다 모여. 그리고 총동원령이 떨어졌어. 결사대에서 떨어졌고. 그러면은 지금 속에서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어디 모일 자리가 없어가지고 환장하는 사람들이 다 모일 것이요. 그러니까 코로나 터뜨리는 거야. 그리고 이번 도청 강령 앞쪽에 시계탑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네. 세월호 사건 딱 터지자마자 그 민주광장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뭔 범종각을 하나 설치를 하더라고. 그 앞에 범종을 전혀 어울리지도 않아요, 풍경하고. 그래갖고 거기는 길이 나야 될 텐데 그게 나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전당이 밑으로 꺼져 있어요. 위로 올라와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조형물이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살이 있거든요. 여기는 뼈다구만 있는 조형물이 있어요. 내려오면 조형물도 하나 자기들만의 암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편집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갖다가 올릴까 말까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걸 좀 올려야 돼. 근데 타종 있잖아요. 절종. 땡땡땡 세 번 치고 그 옛날 우리 이 태엽 감는 시계 있죠. 거기에서 나오는 음악으로 나와. 얘네들 찔레꽃 보면 즐거워하잖아요. 그 북한군들 간이에 찔레꽃 다 꽂아놨잖아요. 웃기지도 않아요. 도로마다 좀 이름 있는 데마다 입구마다 님을 향한 행진곡을 붙여놨어. 구역질. 나는 나가잖아. 계약질이 날라 그래 진짜. 계약질이 날란다니까. 미 국무성 홈페이지에 가서 전부 따와가지고 이걸 전부 해석을 했어. 해석했는데 그 중요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서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한마디로 우리가 이겼다! 이거. 5.18 전쟁에서 우리가 이겼다! 그래갖고는 그거를 5.18 증인들이 많이 살아있거든요.
동명교회 목사님은 사람들을 밀어놓고 지켰다 하더만. 막 삐라고 뭐가 부러졌다 하더만. 개헌군들이 못 나오게. 그렇지. 지금 상황이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밖에서 무슨 소란이 나더라도 나오지 마라. 그랬다더만. 그 우리 교회 사모님은 그때 임신 중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총 쏘는 소리가 막 들리고 문 열면 총소 가까우니까 도청하고 산수동 우리 집하고 가까워. 걸어다니나. 근데 안 나갔대. 안 나간 사람은 아무 일 없는 거요. 나온 것들은 그 빨갱이들이 다 죽였다니까. 소리에 나온 사람들. 난 내가 그때 거기에 강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우리 외삼촌도요, 조선대학교 다니고 있었대요. 그거 이모 할머니가 그걸 보고 아주 간이 써먹겠고 언제 올까 그냥 왔대. 나 집에만 있었다가 왔어. 그러면서 강주에 이제 자친가 하숙인가 하다가 녹동 집에 오니까 뭔 일 없었냐고. 뭔 일은 나오지 마라 해서 안 나갔는데 아무 일도 없는데 왜? 그리고 그전부터 데모를 안 했으니까 우리 삼촌은. 데모한 그것들은 집안에 문제가 있거나 꼭 공부도 못한다는 것들이 데모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그냥 그 알죠? 쓰리섬 그 신미영 그 개 같은 년 세월호 봉사자들을 전부 다 갈보년 만들었잖아. 너 씨발년아 고소해. 난 니 막 고소할 거야. 그래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간 데가 세월호요. 세월호 봉사자 출시하면 봉사자 대표로 내가 고소할 거라니까. 니 개 같은 년아. 국민들한테 물어봐. 세월호 봉사자 얘기하면 전부 다 나도 딴 놈들이랑 떡 차는 줄 알아. 썩으려나. 고소해. 그 빨갱이 년이잖아. 운동권. 애비들도 운동권. 전향은 이동호 교수가 나와서 밝히잖아요. 그렇게 그랬다니까요. 거기 박근혜 정부가 100원 지자고 난리였어. 그랬더니 시체가 유실되고 어쩌고 저쩌고 난리를 치고 그리고 세월호 1주년 때 박근혜 내려왔잖아. 다 가불어? 걔네들은 처음부터 만날 생각도 안 하고 만나려고도 안 하고 그래갖고 내가 팽목에서 이제 등대 있는 데를 이렇게 이제 거기서 밥하다가 이제 시간 남으면 이렇게 걷는데 영감들 있잖아요. 그 빨갱이 영감들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근혜 18년 딱 5.18 것들하고 수준이 똑같아. 잡발들 있잖아요. 데모하는 거 보니까 내가 왜 욕이 늘었냐. 순수한 말로 안 통해. 싸움을 했으면 이겨야 되잖아 대표님. 그래갖고 야 이 씨발년아 눈구멍을 빼부러 이러대. 5.18 것들이 하나 빼부러라 이 개새끼야. 눈떡으로 이 세상을 못 보겠다. 나는 더러워서 하나 빼부러. 네가 내 눈깔 안 빼면 내가 네 눈깔 빼불란게. 요렇게 대불더라니까. 그렇게 숨이 쉬어져 조금. 그렇게 하니까 지네들도 움찔해. 그리고 내가 막 뛰어드니까. 그리고 아닌 말로 목숨 걸어서 난 죽으면 천국이야. 순교당하면 난 더 행복해. 더 영광이고 가문의 영광이야. 나라 살리고 순교당하고 얼마나 좋아.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박근혜 대통령 내려온 게 다 도망가. 그 강구병 PD가 세월호 PD잖아. 그거 다 짰어요. 다 짰어. 더 기가 막힌 거. 동성애 차별금지법 전 교회들이 먼저 모여갖고 싸움을 하러 갔잖아요. 반대한다 다 들고 있잖아. 잡발 목사들도 다 왔잖아. 동성애니까 왔잖아. 나는 거기서 얘들아 니네 속아서 집에 가 막 그러니까 이러고 가잖아.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딱 사람을 보는데 세월호 봉사자로 오고 그 문화 만들려고 왔던 그 개새끼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목숨 걸었어요. 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 언니, 고모, 이모, 할머니, 노인들만 좋아하는 이상한 것들도 있어. 꼭 노인들만 가가지고 범하는 새끼들이 있어. 내가 길을 가다가 끌려가고 성폭행을 당하잖아. 돈 없으면 지는 거야. 빨갱이들이 왜 저 도둑질하고 훔쳐먹는 줄 알아?
돈만 조금 갖고 권력 조금 갖고 있잖아. 그러면은 김일성 같이 살 수 있으니까 이런 나라를 만드는 거야. 다 했어. 그래요. 장시간 수고하고 진짜 끝이 없어. 끝이 없어. 할 말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오늘 요 정도로 하고. 그래도 오늘은 뭐 안 울어서 다행이야. 아까 잠깐 드렸는데 왜냐면 저는 이제 긍정으로 보기로 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끝장보기 TV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열심히 뛰잖아. 또 엊그저께 이용수 할머니가 그 말 했다 했잖아. 쟤는 지은 데로 가고 공원 쌓은 데로 간다고. 그 말도 그거지만 콩 심은데 콩 나잖아요. 우리는 사랑을 심었잖아. 우리는 희생을 심었고. 그렇잖아. 누가 하라고 돈을 줘서 한 것도 아니고 내 자의에 의해서 내 양심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 나라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도 저기서도 얘기는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수는 흐르는 물의 색이라 했는데 이것들은 거꾸로 해.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길을 지나가다 한번 보십시오. 그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요만한 거 하나 게요. 함께 하시고요. 또 만나면 인사하시게요. 그리고 또 많은 것들 이야기들 나오면 또 만나 뵙겠습니다. 그래요. 장시간 동안 오늘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6월 한 중순쯤에 해서 팽목항을 한번 같이 가서 그 현지를 보면서 한번 그때 즉석으로 좀 방송을 한번 하자고요. 팽목항에 직접 가가지고. 팽목항에 가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거기 4,200개 타일에 새겨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우리 저 강주 아주머니랑 함께 거기에 대한 걸 갖다가 상세한 얘기를 해가면서 또 그러한 방송을 한번 할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근무요. 하여튼 조심하고 나중에 또 그 얘기는 따로 좀 조심해야 돼.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자, 제 여러분들, 요즘에 떡 먹고 죽다가도 그것들이 죽인 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 광주 여사님 지켜드립시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아무튼 항상 우리가 체크를 합니다. 잘 계시나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광주 여사님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같이 한번 내려가자고요.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전라도.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강야교회에서 태극기가 핑크 색깔이었잖아. 근데 그 7군까지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중국인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국인들이 화장실을 쓰는 것도 아주 위풍당당하고 우리는 아주 가짱 깨보듯이 하더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또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밖에 화장실 쓰시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자국민 우선이라고, 당신들은 외국인들이라고 막 이러면서 싸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인이 있잖아요. 다 가면 사인이 있잖아요. 지금 5.18 당장에 지금 뗐거든요. 이런 유튜브 나가갖고 강주 애국방송이라고 저랑 같이 그 강주를 찍는 분이 있거든요.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라고 세우라고 적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암호가 있어요. 패턴이 있고, 패턴이 딱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딱 읽어보면 나와. 전두환, 518명이 전두환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 걸개 그림을 크게 설치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 한번 같이 가게 해요.
그리고 그 태극기 분홍색 그 신전남도청 1층에 가면 있어. 그거 한번 가자고. 우리가 그거 찍어 왔어. 1층에 가면 태극기의 변천사에 가면 그게 다 있어. 하여튼 우리 다 돌아볼 거야. 응, 그걸 같이 한번 가보자고. 직접 가서 다시 찍어서 방송도 좀 올리려고. 나는 저 문재인 새끼 저거는 문둥이라고 생각해요. 문둥이. 우리 제 집 녹동 건너편에 소록도가 있는데 이 문둥병은 밭에 꽃갱이질을 하다 손가락이 떨어져도 아픈 줄 모르거든요. 봉지에 싸서 가지고 와. 우리 친구 간호사들한테 갖고 온대. 그러니까 쟤는 신경계가 양심의 신경계가 죽어가지고 사람이 죽어도 눈하다 깜짝 안 하는 새끼죠. 문둥이요, 문둥이. 지금 멀지 않았어. 이 정부가 중국이 지금 곧 몰락하게 생겼어. 몰락하면서 같이 죽어. 그러네. 응, 이제 좀만 더 힘을 냅시다. 그럼 몸 건강하고 좀 언제 조심하고. 전 또 신앙인으로 정강 목사님이 여기서 신년 예배 때 딱 나는 사인을 받았거든요. 아, 한란은 있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살아난다. 우리는 이겨요. 네. 이미 이겼다. 이긴 싸움이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는구나. 그래.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돌아서고 대한민국 어찌됐든 기독교인들은 숫자가 작아도 좋은 일 많이 해왔고 나라를 지키는 일 많이 깨어나지 못한 기독교인들 많이 깨어나셔서 나라 지킵시다. 보이는 나라도 못 지키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지킨다고 자랑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뭐냐? 첫 번째가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랬어. 이 CIA 리포트가 그랬어. 폭동이다.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이건 누가 일으켰느냐? 김대중 졸개하고 북한 간첩들하고 함께해서 일으켰대. 이러니까 발표를 못하는 거야. 이러니까. 응? 이러니까 발표를 못한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 2009년 10월에 이 460쪽의 그 책을 냈어요. 증언록을 냈는데 460쪽이야. 그 책의 제목이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이 사기극이야. 사기로 이제까지 사기를 쳐먹고 북한이 저지른 폭동을 자기네가 민주화운동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선 국민들 등골을 빼먹은 것만 해도 부족해서 앞으로 또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이런 진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기를 또 치는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좀 적어가지고 나왔어. 탈북자들이 김대중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5.18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요거 조금 제가 적어가지고 나왔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광주인민봉기는 김일성과 김정일이 김대중과 짜고 만든 통일 작품이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렇게 믿는다. 북한에서 김대중은 혁명가다. 이 탈북자들이 말한 거예요. 2009년에. 그 다음에 전라남도 광주인민봉기는 조선의 특수부대가, 북조선의 특수부대가 애국추사인 김대중 선생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려가서 싸운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게 탈북자들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김일성은 광주 폭동이 성공해서 전국적인 인민항쟁으로 퍼져나갔다면 남조선 계례정권은 무너지고 김대중을 수반으로 하는 새로운 혁명정권이 남조선에 수립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친 것이 큰 실수라고 한탄을 했다. 김일성이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북한사에서 김대중의 몸값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칭호와 함께 조국 통일과 남조선 혁명을 위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영웅으로 취급되고 있다. 북한에. 북한사에서는 광주 사태를 마지막까지 남조선 통일과 연결시키지 못한 것을 두고 지금까지도 도처에서 후회하는 목소리가 높다. 김대중의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북한에서는 아이고 할 것 없이 모두가 남조선의 김대중 선생이라고 하면 통일을 위해서 적진 후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투사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는 남조선에 와서 지금까지 김대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나 발언들을 보면서 북한에서 이 사람을 큰 인물로
인정하고 내세워주고 있는 이유가 따로 있었고, 과연 의심할 바 없는 확실한 북한 쪽에 사람이 맞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게 탈북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자, 탈북자들 얘기하고 이번에 미 CIA가 CIA 레포트하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맞는 거예요. 응?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 CIA 레포트 중에 있는 것이 뭐냐? 주동자가 몇 명이냐? 5.18에 주동자가 있는데 그 주동자가 몇 명이냐? 몇 명이라고 했겠어요? 550명. 550명. 그거는 미 CIA 요원들이 광주에서 본 거다 이게, 관찰한 거다 이게. 근데 저는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600명이라 그랬어. 그 550명하고 600명하고 또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600명이 어디서 났어? 내가 무슨 뭐 계산해서 한 게 아니야. 내가 판단해서 한 게 아니야. 남한책 2개, 북한문은 2개에 있어. 4군데 있어. 600명이라는 게. 네? 남한의 수사 기록에 있고, 검찰이 1년 4개월 동안 만든 1995년 7월 18일에 내놓은 검찰 보고서,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이 보고서가 240페이지인데 거기에 92쪽, 93쪽에 있다 그 얘기야. 그 다음에 1985년 안기부 자료에 그게 있어. 그러면 이런 수사 기록하고 안기부 자료는 언제 어디 있었느냐? 어디 있었느냐? 검찰청 지하 창고에 있었어. 이게 언제 나왔느냐? 2004년 말이나 나왔어. 왜? 그것도 광주 것들이 이거 수사기록 좀 보게 해달라. 저가 소송해가지고 나왔는데 이걸 본 사람은 지만원이야. 저는 그거 안 봤어. 그래서 대법원 판결을 얻어내놓으니까 제가 그걸 갖다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04년 말에 그게 나왔는데, 검찰 지하 창고에 있다가 2004년 말에 나왔는데 그 자료들이, 2개 자료들에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는 1982년에 쓴 책, 1985년에 쓴 책, 먼저 본 책은 주체의 기치 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이라는 책이고 650페이지 깨알같은 글씨로.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1985년에 쓴 광주의 분노는 한 200페이지짜리야. 근데 거기에 제 35페이지에 북한군 600명이 나온 거예요. 600명으로 구성된 폭동군 중에 한 집단은 뭐 교도소를 공격을 하고 뭐 다들 있는 거예요. 6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한 문서 2개에도 600명이 써 있고 북한 문서 2개에도 600명이 써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600명이라고 했더니 600명이 이것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뭐 600명이냐 이래. 그럼 이거 미 CIA에서 눈으로 본 거하고 제가 문헌에서 찾아낸 거하고 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이게 절묘한 거야. 절묘한 거야. CIA 레포트하고 내 연구하고 서로 배타적이 아니잖아. 상호 보충되는 거 아니야. 네? 네. Complementary relationship이야. Complementary. 서로 보완하는 거란 말이에요. 서로 배타가 아니야. 맞죠? 이게 오묘한 거예요. 근데 소리가 좀 적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CIA 레포트에 있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흘려들었을 거예요. 그러네. 지만원의 눈은 무슨 눈이야? 매의 눈이야. 그죠? 매의 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목포라고 하는 게 내 눈에 딱 걸린 거예요. 목포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광주 시위대에 합세했다.
그럼 목표가 뭐냐, 이게 목표가. 10만원! 5번만 더 오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허구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이면 목포냐 그거예요. 목포는 항구 아니야. 배가 들어오는 데 아니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광주에서 찾아낸 광수가 전체 661명인데 그 중에 군인 광수는 불과 90명이야. 그런 다음에 500여 명이 전부 민간인이야. 어린애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노인도 있어. 그 어린애하고 부녀자들이 어떻게 태백산막을 타고 오느냐고, 어떻게 잠수함 11명밖에 못하는데 잠수함을 타고 오느냐고. 큰 배로 왔다, 이게 큰 배로. 그러면 큰 배가 어떻게 그 대낮에 말이야 경비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큰 배가 오느냐. 놀라지 마세요. 그때 당시 합참의장이 유병현이야. 유병현 회고록을 보면은 5.18 직전에 이 전라남도 해안을 지키고 있는 해군 부대, 육군 부대, 경비 부대 모두를 전라북도 견산반도 이북으로 전부 철수를 시킨 거예요. 왜 그랬어요? 전라남도를 비워준 거야. 목포항을 비워준 거야. 그래서 그 목포에서 대량으로 왔다는 거 아니야. 거기는 똑바로 본 거 아니야, 미시아이가. 이게 정확히 맞는 거예요. 목포에서 대규모 시위대가 광주시에 동참했다. 이게 바로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야.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습니까? 보입니다. 그 다음에 광주에서 인민재판이 열렸대. 몇 번 열렸대.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인민재판을 받아가지고 즉결 처분이 됐대. 죽었대. 그런데 제가 발견한 광주 사진들 세 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에 수습학생위원회라고 하는 여기 띠를 눌렀는데 그 수습학생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은 광주에 없었어. 시민조직에 그 조직이 없었어. 근데 이걸 차고 광주 사람들 아주 근사하게 아주 말끔하게 생긴 사람들을 그 업계들이 광주에 무슨 양아치 계급이 말이야 식당 보이 중국집 하얀 가방 들고 식당 보이 이런 것들이 양아치 구두 닦기 이런 애들이 그게 그런 한 사람은 47살이고 한 사람은 39살인데 참 멋쟁이로 생긴 사람을 팔을 꺾어가지고 그 도청으로 들어가냐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김인태고 한 사람은 김중식이야. 그 사람이 둘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그 팔을 꺾고 들어가가지고 즉결 처분한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일치가 돼요. 상호 보완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이게 그 사진하고 이거하고 맞는 즉결 처분했다고 CIA 레포트하고 맞아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발포 명령이 없었대. 이번에 온 거 43건 140페이지를 전부 들여다보니까 발포 명령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대. 그래서 발포 명령이 있는 거를 좀 다시 좀 보내달라고 미국에 이제 닥달을 좀 보냈대.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게 발포 명령이라는 게 뭐예요? 발포라는 게 뭐예요? 사살 아니야, 사살.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거 아니야. 그럼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거는 국가가 국민을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 아니야. 이런 국가가 있다 그러면 이 국가는 존재해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 그렇게 이 나라는 없어져야 하는 나라라고 몰고 가기 위해서 헬기 사격을 했다. 전두환이 사살 명령을 내렸다. 발포 명령을 했다. 이렇게 몰고 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문재인이가 아까도 광주에 아침에 가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겠다는 거야.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 이승만에 대해서 막 폄하하지요. 박정희 전두환에서 폄하하지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였어? 이 나라의 정의로운 집단은 오로지 5.18 민주화 세력뿐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5.18 민주화 세력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어가지고 새로운 국가를 만들겠다는 얘기야. 그래 안 그래? 그런 거예요. 저 의도가 뻔한 거예요. 응? 그런데 이번에 발포 명령에 대한 거는 없어. 발포 명령 뭐 그런 문자가 없어. 이번에 나온 것 중에. 근데 그 속에 자간을 읽으면은 발포 명령 같은 게 어딨냐, 이 쓰레기 같은 것들아, 이런 게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발포 명령 같은 건 없어, 이 바보들아. 그 자간을 읽어봐요. 자간을 어떻게 읽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데 그 말씀드리는 내용의 자간을 읽어보시라고. 미 CIA 리포트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한국군은 그 엄청난 그 5월 21일 날 15만 명이래. CIA 리포트가 그랬어. 15만 명. 그럼 15만 명이 동원돼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은 기껏해야 오게 저기 그 10개 대대인데 한 3천 명 되는 거야. 15만 명한테 3천 명이 포위돼 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한테는 뭐가 있어? 군한테는 원래 기본적으로 자위권이 허락이 돼 있어. 자기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을 때는 총을 쏘도록 돼 있어. 규정에. 맞습니다. 그게 자위권이야. 자위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엄청난 그 위협이, 그 생명의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그재그 돌진으로 많은 여기 엄청나게 여기 전사를 했잖아요. 이렇게 계엄군이 전사를 당하면서도 광주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안 쐈다 이거요. 그러면은 그렇게 절제를 하였기 때문에 몇백 명 죽을 것으로 다들 예상을 했는데 144명밖에 안 죽었다고요. 이거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얘기가. 이거는 엄청나게 절제된 행동이었다, 계엄군이. 그 계엄군이 광주 사람들을 이토록 광주 사람의 생명을 이토록 존중을 해줬다. 자기네가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광주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지켜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 폭도들은 전남도청에 다이나마이트로 2100발의 폭탄을 조립을 했어. 그 조립하는 능력, 또 그것을 해체하는 능력은, 그걸 해체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전라남북도 계엄군 전체에서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 5급 갑의 배승일 문관 5급 갑이야. 근데 그거를 5월 25일하고 5월 26일 날 광주에 그래도 그 온건한 그 학생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이틀 동안 그걸 해체를 한 거예요. 폭탄을 해체를 한 거예요. 그러면 계엄군이 죽음을 무릅쓰고 거기 가서 그걸 광주시민, 그게 터지면은 성냥불 하나 그거 되면은 광주시가 히로시마 나가사키가 되는데 광주시민이 그렇게 당할까봐 계엄군이 목숨을 걸고 거기 가서 그렇게 해쳐준 그 정신이 어떤 정신이냐 이거예요. 광주시민을 죽이려는 정신이에요? 살리려는 정신이에요? 이것을 미 CIA가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두 개, 자제력을 했다는 거하고 이게 제조된 폭탄을, 조립된 폭탄을 해체했다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내세웠어. 그래가지고 한국군을 굉장히 극찬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죽이려고 사살명령을 내렸다. 헬리콥터로 사살명령을 내렸다. M16으로 사살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전부 2,000명이다. 그럼 죽은 사람이 2,000명이면은 집단 암매장이 2,000명을 했으면은 2,000개의 유가족 가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유가족 가정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데 지금 전부 나온 것이 84개 뿐이야. 그런데 2,000명이 어디 있어? 저런 엉터리 짓을 해가지고 저 국민이 아무것도 모르.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제 얘기 들으니까 저 사정을 아시지만은, 진실을 아시지만은 일반 국민들이 뭘 아냐고. 그러니까 저지랄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문재인이가 제가 지금 얘기하는 내용을 전부 읽어 보고를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 가서 허황된 속이 빈 내용, 이 허해, 이 가슴이 허한데도 가서 A4지 읽는 거야. 오늘 아침에 5.18 정신을 헌법정문에 넣겠다고. 누구든지 이실 짓고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고. 사과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사과를 위하여. 전두환은 위인이에요. 전두환 위인입니다. 전두환이 왜 저런 취급을 당해야 되느냐. 지만원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옳은 연구를 20년 동안 했는데 왜 또라이 취급을 받아야 하느냐고요. 전두환 죽으면 자빠를 지시해야 됩니다. 자, 저 사람들이 그런데 그 통합당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전부 광주에 내려갔어. 통합당. 그럼 통합당 주호영이라는 거 있잖아. 원내 대표. 그 사람은 그 광주에 세 개의 단체가 임의단체인데 대우를 못 받고 있는데, 대우를 받지, 돈도 많이 받고 맞지만은 그거를 더 대우를 받기 위해서 국가 단체로 등록을 한대. 근데 한국당 그 주호영이가 약속을 했어. 그거 전부 국가 단체로 인증받으려고 승진을 시키는데 자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주호영이가. 그놈들이 진놈이다. 그 다음에 또 뭐야? 원유철이는 보훈처로부터 초대를 못 받았는데 거기 가서 밀고 들어가겠대. 나도 민주화운동 숭배한다고. 원유철이가. 그러면 안철수도 또 똑같아. 안철수도. 그러면은 제가 이거 한국당이 통합당인가가 저게 미친 인간들인가? 저 사람들 미쳤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미친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럼 왜 저런 짓을 하느냐? 그러면 왜 1년 전까지만 해도 헌법정문에 넣는 것을 적극 반대하던 한국당 국회의원들이 왜 갑자기 자기들이 헌법정문에 넣는 것에 앞장을 서겠다고 저렇게 아부를 하느냐? 문재인한테 아부를 하느냐? 제 생각에 그래. 제 생각에. 이번에 선거가 전부 부정선거고 전부 야마시, 전부 장난쳐서 당선된 거라네. 그럼 저 친구들도 장난쳐서 된 사람들 아니야? 그 장난쳐서 됐다고 그러면은 저 문재인 정권이 시켜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거 아니야? 모여와야 된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거다 그거예요. 그죠? 왜 저것들이 갑자기 미친 짓을 하느냐고. 저들 국회의원 시켜줬잖아. 전자개표기로 하는데 저희들 마음 아니야? 누구는 시키고 누구는 안 시키고 하는 게 저희들 마음 아니야? 그럼 저 사람들의 눈에 들어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저 사람들한테 충성하는 거 아니겠느냐? 억측이에요? 억측이 아니에요? 대단히 합리적입니다. 자, 여러분, 그 광수들 중에 그래요. 탈북자들 전체가 그래요. 5.18은 북한군이 와서 했다. 근데 광수는 아니다, 그래. 근데 광수는 아니다. 저희들이 왔거든. 한 60명 왔거든. 탈북자 중에서 60명이 광주에 왔거든. 그 얼굴을 제가 다 밝혔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그거를 인정을 하면은, 광수를 인정을 하면은, 북한이 어떻게 돼? 북한이 전쟁 범죄국이 된 거야. 전범국으로 돼서 유엔에 불려가가지고 처벌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은 적극 반대인 거야. 그것만은.
그러니까 1967년에 이수근이가 극적으로 넘어왔잖아.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애국자였어. 대한민국 최고의 애국자였어. 근데 1979년, 3년 만인 1979년에 간첩 혐의로 사형을 당했어. 또 신중철이가 1980년에 광주에 왔어. 3년인 83년에 대위로 여기 넘어왔어. 그래가지고 정보사령부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대령으로 진급을 해가지고 예편을 해서 북으로 갔어. 이게 간첩이야. 이게 탈북자들이야. 이게 탈북자들이야. 어? 그런데 그러면은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는 얘기 뭐예요? 광주에서 수많은 사진이 찍혔는데 거기에 광주 사람처럼 안 보이는 굉장히 훈련이 된 사람들이 총기 다루는데 익숙해지고 주의체제가 갖추어져 있는 무리 사진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 얼굴이 광주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북한의 얼굴이어야 합니까? 그 북한의 얼굴이라고 했는데 왜 광수가 광수는 아니라고 그러느냐고. 그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북한군이 왔다고 하는 거, 북한군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동전의 앞면이고, 광수가 존재한다고 하는 건 동전의 뒷면이야. 그럼 동전의 앞면은 인정하겠는데 동전의 뒷면은 인정하겠다고 그러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 그게야. 그래 안 그래요? 북한군이 왔다 그러면 광수는 반드시 있는 거야. 그건 따라가는 거야. 바늘에 실 따라가듯이. 이게 한국의 똑똑하다는 유튜버들도 말이죠. 아이고 북한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북한군 개입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광수는 인정을 못한다. 그런 그 유튜버가 이 머리가 제대로 된 머리예요. 이게 억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모자라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세요. 북한군 개입이 됐으면은 광수는 100% 1000% 존재한다. 그 광수 중에 제일 유명한 광수가 뭐냐면 혓바닥 광수야. 두 번째가 뭐냐면 경찰 광수야. 세 번째가 뭐냐면 주걱턱 광수야. 주걱턱의 길이가 한 10cm쯤 돼.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광주에서 경찰복을 입으면은 금방 누구 손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경찰복을 입고 세트 사진을 찍느냐고. 도청 안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남한 사정을 모르는 북한 놈들이 써준 시나리오에 의해서 무대를 만들어서 사진을 찍은 거다 그 얘기요. 그 다음에 저 혓바닥 광수는 뭐냐면 전남 도청 앞에서 이제 교련복을 입고 찍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찍혔느냐면 혓바닥을 요만큼 혓바닥을 뱀처럼 이렇게 내놓은 그런 상태에서 사진이 찍혔어. 근데 그 사람을 노숙자 담요라는 사람이 그 사람 천재도 그런 천재가 없어. 그 놈이 498 광수인가 그런데 498번째로 발견된 광수인가 그런데 그 놈이 홍콩 총영사다 이게요. 근데 재작년에 홍콩 봉황 TV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28분 동안 하는데 32번 혀를 내물렸어. 그 32번 찬스를 다 포착을 한 거야 이 노숙자 담요가. 여기 흉터까지 똑같아. 그 흉터도 엄청 커. 흉터까지 똑같아. 그러면 이게 혓바닥 광수다 걔야. 제가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네티즌들이 이름을 붙인 거예요. 촛불 들었던 그 양심으로 찔리고 막 그럴수록 더 나오셔서 저처럼 저도 역정령 같았거든요. 그것들 밥에 처먹인 게. 근데 나오셔서 그만큼 또 우리가 돌을 닦듯이 기도를 하듯이 이 나라의 애국, 그리고 못 나오신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일터에서 번 돈이라도 애국하는데 기부 많을 때 많잖아요. 기부하시고 슈퍼챗 쏘시고 나름대로 스무스무 요소요소마다 여러분의 나라, 나의 나라이고 여러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같이 지켜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광수 중에 제일 유명한 광수가 혓바닥 광수, 주걱턱 광수, 경찰복 광수, 이 세 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시라고 해요. 외우고 다니셔.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CIA가 증명한 것이 뭐냐? 5.18은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두 번째 김대중하고 북한하고 짜고 친 거다. 짜고 일으킨 폭동이다.
그 다음에 550명이 주의를 했다. 그냥 목포에서 대량으로 왔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자간을 읽은 거. 자간을 읽은 거. 발포 명령 같은 건 없었다. 발포 명령을 내리는 정부가 어떻게 광주 시민의 생명을 그만큼 자기 희생을 당하면서까지 그만큼 보호를 해줬느냐. 그 얘기가 발포 명령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5.18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증명된 적이 없어. 저들이 정치인들이 너 좋고 나 좋고 하자 그래가지고 저거리 합의해서 부른 이름이 5.18 민주화 운동이야. 맞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런 모든 것을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 전두환을 처벌하는 것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음모가 있었는데 그 음모를 김영삼이하고 권용해하고 권정달하고 홍준표 넷이서 음모를 짜가지고 전두환한테 죄를 뒤집어 씌운 거. 네.